신박한 경제의 핵심을 신박하게 풀어주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부릉부릉 박시동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시동입니다. 예,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짚어야 될 경제 뉴스들이 많은데 우선 이 이야기부터 하죠. 야,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 소상공인들이. 대통령이 이렇게 비상경제 민생회의인가요?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교수님,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총선용 파퓰리즘이고요. 너무 돌직구로 확 들어오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제가 이걸 보고 좀 짜증이 나는 게요. 네네. 이거를 한번 써먹은 카드잖아요. 아. 정권 초반에 한번 네네. 써먹은 카드인데 예. 그때 이 은행의 고금리 장사 이런 걸 비판을 많이 했어요. 맞아요. 그때 많이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은행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그랬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선거 끝나고 나온 거잖아요. 이거를 같은 얘기를 한 번 더 하려면 네. 일단 중요한 건 상황이 변한 게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상황이 변한 게 전혀 없고요. 네. 예를 들면 고금리 장사를 한다고 비판을 하려고 그러면 은행들이 예대금리 차이잖아요. 예. 결국은. 예금과 대출 그 금리 금리의 차이가 은행이 주 수익원이죠. 예. 근데 예대금리 차이를 제가 요즘 은행연합회에서 다 공시를 해요. 네. 근데 그거 공시한 거를 제가 봤더니 올해 초부터 예대금리 차는 계속 줄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럼 금리 장사 세게 한 게 아니네. 객관적 지표로 드러나는 거는. 예. 그리고 뭐 은행이 그러면 은행이 실적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나올 수 있는데 네. 그런 거는 그러면 예대금리 차는 줄었으니까 전반적인 대출의 양이 많아졌다는 건데 네. 가계부채 증가하고 이런 거는 아시겠지만 올해 초에 부동산 규제 안 하면서 정부가 자기들이 자초한 거잖아요. 50년짜리 주담대방 만들고. 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전형적인 그냥 분노의 대상을 만드는 정말 정략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은행 금융지주사 회장들은 주말에도 나와서 뭐 이 대책을 대통령이 이렇게 세게 얘기를 하시니까 네. 대책 마련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다 이런 게 이제 오늘 언론에 나왔던데 지금 금융권 어때요? 네, 실제로 이제 금융권에 따르면 이제 주말 내내 마라톤 회의를 하면서 각 그 은행마다 정권의 팔비틀기에 그래도 대응을 해야 되니까 다양한 비틀려야 어떻게 예. 비틀릴까? 예, 어떻게 덜 아프고 비틀릴까 이겁니까? 예, 그래서 이제 여러 대책들이 나오는 모양인데 제일 먼저 나온 건 예를 들면 이제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발표를 했는데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소상공인을 위한 1,000억 규모의 지원 대책이라든지 예. 여러 발표가 나왔는데 관련해서 어떤 대책이 있었고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신장식의 뉴스 아이킥 박시동 이창민 두 분과 함께 신박한 경제 이어가겠습니다. 대통령의 은행에 대해서 뭐 소상공인들이 죽도록 일해서 은행에 종노릇하는 것 같다라는 비판 이후에 이거 어떻게 봐야 되냐? 그리고 금융권에서는 지금 어떻게 덜 아프게 팔이 비틀릴 것이냐를 지난 주말 동안 마라톤 회의를 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 1,000억 지원 대책을 낸다든지 또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도 고금리 대출 상품을 소상공인에 한해서 뭐 저금리로 바꾼다 또는 이자를 면제하는 방안 등등등등을 낼 건데 이건 이제 사실은 교수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이미 기시감이 있는 얘기고요. 다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미 했던 거예요? 예, 소위 이른바 상생금융 같은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런데 그나마 팔이 비틀려도 이게 그러면 실효적으로 정부의 입김이 잘 적용이 돼가지고 유효한 서민들한테 뭐가 좀 돌아가면 유효한 정책이 좋죠. 나왔는가 보면 또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이런 관치 압박이 얼마나 효과적인가를 되물을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면은 지난번에 똑같은 일이 있었을 때 작년에서부터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도 상생금융 한다라고 해서 언론 보도를 보면 뭐 10조 규모다 이렇게까지 보도가 나왔었는데 그랬죠. 은행연합회가 추산해가지고 정식으로 집계를 해보니까 네. 많아봐야 1조밖에 안 될 거고요. 뭐야 10배 뻥튀기였습니까? 예, 그리고 그 1조도 알고 보면 그 많은 고객들이 냈던 휴면 예금 있죠. 네. 그거 재활용 재원도 많고요. 심지어는 규모는 있는데 네. 그 진짜 지원한 게 아니라 지원 기금의 보증을 확대한 것까지도 다 통계 집어 그렇게 해서 넣는다든지 1조예요? 예, 그런 식의 얘기도 많고요. 너무하네.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식의 팔비틀기 관치가 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포퓰리즘적으로 내가 은행을 때려잡았어 이렇게 활용하긴 좋을지 몰라도 정작 진짜 그나마 효용성 있는 대책까지 가지도 않더라. 예. 그러니까 서민들이 지금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때문에 고통받는데 고금리의 피해 이거 정책 책임을 정부가 져야 되는데 이거를 은행한테 적을 탁 하나 은행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아까 그런 취지의 말씀이셨잖아요. 자, 근데 진짜 관치금융을 해서라도 서민이 좀 먹고 살만하면 더 좋아지면 좋겠다라는 게 서민들 마음일 것 같아요.
근데 또 이게 건전한 금융감독, 엄격한 금융감독과 그러면은 팔 비틀기식 관치금융 이게 뭐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뭐 이런 지금같이 이런 식으로 이제 특정한 대상을 분노의 타겟으로 삼아서 네. 때려잡는 게 이제 전형적인 관치금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금융감독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음. 정부가 금융감독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네. 예를 들면 이번에 이렇게 자꾸 고금리 언급하고 이렇게 은행이 알아서 해라 이러는 거는 네.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정부가 예를 들면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거를 자꾸 그냥 은행한테 떠미는 거잖아요. 네. 예를 들면 금융감독이라고 보면 진행자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은행이 뭐 예를 들면 사모펀드를 마구잡이로 팔아서 그런 거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바꾸고 내부 통제, 법 네. 제도 이런 거 바꿔야 되는데 네.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은 야당하고 협치를 하자고 그랬으면 야당이 협조를 안 할 이유도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의회에서 정치는 본인이 실종시켜 놓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금융감독의 중요한 거는 저희가 금융감독을 세게 하는 이유는요.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면 그게 전체 시장에 여파를 끼쳐서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중요한 거는 대출 규제나 이런 것들을 적정하게 해서 대출의 총량을 잘 관리하고 이런 거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들은 자기들이 또 부동산 불패론 이러면서 대출은 잔뜩 불려놓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제가 보기에는 제일 싫어하는 거를 하고 있어요. 앞뒤 안 맞는 사람을 제일 싫어합니다. 시장은. 일관성 없고 예측 가능성 없는 행동,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행동이다 지금 하고 있는 게. 자, 근데 그런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굉장히 논란이 되는 거를 일요일 날 떡 발표를 하셨습니다. 공매도 전면 금지. 네. 오늘 그러다 보니까 증시가 폭등을 해가지고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는데 네. 일단 박시동 평론가님 공매도 전면 금지 이게 어떤 건지 설명을 조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0,000원짜리 주식을 내가 빌려서 시장에다 파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게 주식이 떨어집니다. 네. 그럼 저는 빌린 걸 갚아야 되는데 떨어질 때 떨어진 상황이니까 7,000원에 사서 10,000원짜리를 갚으면 3,000원이 3,000원의 이득을 보는 거죠. 예. 이게 이제 공매도로 투자하는 방식인데 예. 이게 한동안 이제 여러 가지 규제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규제 차익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개미들 입장에서는 기관이나 외국인에게만 유리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네.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네. 그러던 차에 정부가 어제 기습적으로 오늘부터 전면 공매도 금지를 선언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오늘 그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가가 폭등을 했죠. 그래서 네. 코스피가 한 방에 2,500선을 넘었어요. 그래서 네. 코스피는 5% 넘게 오르고요. 코스닥은 7% 넘게 올랐습니다. 제가 볼 때 7% 이렇게 오른 건 거의 역사상 최대폭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렇게 해서 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이 공매도 금지 조치가 앞으로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지금 초미의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네. 자, 이 공매도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겠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공매도 금지 전면 금지가 네 번째. 예,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 때 한 번 있었고요. 예, 글로벌 금융위기 때. 2011년에 유럽 재정위기 때 한 번 있었고요. 네. 코로나 때 2020년 때 한 번 있었고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전면 금지되고 나서 지금은 코스피 200하고 코스닥 150에 제한적으로 풀려 있었거든요. 네. 근데 다시 지금 이제 전면 금지로 돌아선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큰 금융 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 낙폭을 막아야 되는 그런 재난 상황에서 발생이 됐는데 이번에는 그런 재난도 아닌데 갑자기 전면 금지 조치가 발동이 된 거죠. 어떻게 보셨어요, 이창민 교수님? 지금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 금융위기 위기급 직전에 3번 정도 됐었잖아요. 네. 근데 금융위원장이 자기도 변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한국적인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달라. 전면 금지. 예. 근데 그 얘기를 그대로 받으면 지금 한국이 금융위기의 초입이라고 본인들이 인정하는 건가요? 아니 그렇게 인정을 아니 저도 그 쭉 다 봤는데 거의 위기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위기라는 말은 안 해. 근데 약간 불안하다. 이거 이러다가는 시장 큰일 난다. 이런 얘기를 안 하면 이 공매도 전면 금지가 설명이 안 되니까 이게 위기 같은 위기 같지 않은 설명이 좀 애매하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 뭐 하여튼 그 설명은 애매하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금융위원회는 원래 스탠스는 공매도를 다시 금지를 재개하는 거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 스탠스랑 반대를 대통령실에서 요구를 했다고 보고요. 음. 그런 맥락에서 이것도 역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총선용 포퓰리즘의 또 하나의 걸작품이라고 저는 보고 네. 그다음에 공매도는요. 이거 설명하려면 되게 길데 짧게만 말씀드리면 네. 공매도라는 거는 이름에서 풍겨 나오는 것들이 좀 부정적 이미지가 강해서 네. 그런데 전반적으로 시장에 필요한 인프라 정도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공매도라는 제도 자체랑 불법 공매도랑은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불법 공매도는 불법이잖아요. 네. 예를 들면 시세 조정은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시세 조정한다고 그래서 주식 거래를 다 막나요? 네, 그건 아니잖아요. 예. 네. 이제 그런 식의 가장 맥락. 확실하긴 하네요. 주식 거래를 다 막으면 시세 조정은 못 하네. 네. 그러니까 방금 이제 교수님 말씀처럼 예. 이번 대책을 음. 공매도에 대한 대책이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지는 않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공매도 대책은 불법을 막는 게 대책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제도 개선을 요렇게 언제까지 하겠다. 아니 그러다 보니까 예. 지금 일단 거래를 막아놓고 제도를 그렇게 얘기를 하실 거를 금융위원회에서도 예측을 했는지 네. 일단 잠시 중단을 시켜놓고 제도 개선 방안을 가지고 올게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결론적으로 이번 그 네. 정부의 조치의 성격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대책은 아니고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단기 주가 부양을 위한 총선용 증시 부양책이다. 이렇게 먼저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요. 일단 방금 교수님 말씀처럼 신호 위반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단속하면 되는데 네. 지금 길을 막은 거거든요. 그다음에 뭐 자동차 뭐 부품이 고장 났다 그럼 고치면 되는데 네. 그냥 차를 멈춘 거예요. 네. 예,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불법 공매도를 막겠다는 구체적인 대안을 내기 전에 네. 당장 공매도를 멈추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공매도도 매도입니다. 매도. 네. 네. 그러니까 공매도 금지되면 매도가 주는 거예요. 매도가 줄면요 매수만 남죠. 네. 그럼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네. 너무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그러면 거예요. 주가는 어쨌든 예, 올라가네요. 그러니까 매도가 없으면 매수만 남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십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매도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거나 공매 사이드에서 날라오는 그 매도가 없기 때문에 주식은 단정히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부양되는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특히 지금 공매도 때문에 억눌렸던 2차 전지라든지 이런 게 확 올라갔어요. 오늘. 시장을 사실은 리드하는 대장주들이거든요. 예. 거기에서 최근에 많이 손실을 보고 있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매도세가 이제 줄면 당연히 튀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지금 경기가 좋아서 예. 또는 우리나라 어떤 경제가 좋아서 자동적으로 공매도 같은 걸 이기고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희박한 상황에서 네. 공매도 같은 매도세 하나를 확 죽여버리면 단기적으로 증시가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면 당연히 총선용 증시 부양책이다. 그 정도 효과는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네. 그 개미들 입장에서는 예전부터 공매도를 그러니까 보니까 크게 그것도 보니까 의견이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은데 공매도 어쨌든 이건 안 돼. 이건 어떻게 보완을 해도 개미들이 기관한테 지는 판이야. 그러니까 공매도 전면 금지 아예 제도 자체를 없애버리자. 공매도 제도 자체를. 이런 의견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하나는 뭐 증거금을 130% 차익을 뭐 130%로 막고 불법 공매도 막고 뭐 시장 조성자나 이런 쪽도 공매도 지금은 시장 조성자나 뭐 이런 쪽은 이제 공매도를 할 수 있게 이번 전면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어놓은 구석이 있단 말이죠. 그런 거까지도 막자라고 하는 이제 말하자면 불법 공매도를 금지하자라는 쪽과 아예 공매도 제도 자체를 막자 이렇게 둘로 나뉘어 있는 것 같고 어쨌든 개미들은 야 이건 잘했다. 나 진짜 많이 잃었는데 이렇게 호평하는 의견도 있는데 두 분 다 이거 총선용 포퓰리즘 아니냐 이렇게만 말씀하시니까 개미들이 서운해할 것 같은데. 욕 먹을 수도 있겠지만은요. 욕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근데 분명히 청취자들을 생각하고 말씀해 주세요. 근데 분명히 공매도는 시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짧게만 그래요? 말씀드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식이 올라갈 것 같아. 그러니까 사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올라갈 것 같은 사람은 가서 사면 됩니다. 네. 그리고 기다리면 올라가겠죠. 근데 네. 내려갈 것 같다라는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은 사서 팔아야 되면 손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내려갈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은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 형성에 기대가 위쪽으로 가는 사람 아래쪽으로 가는 사람이 다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필요한 건데 문제는 뭐냐면 네. 우리는 그동안 불법 공매도를 너무 방치했고 네. 공매도에 참여하는 그 시장 참여자 중에서 개인과 기관 외국인을 너무 차별했던 거예요. 요거는 반드시 수정돼야 되는데 네. 빈대 잡으려다 촉간삼간 태운다고 공매도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이제 앞으로는 그래서 포커스가 정부가 정말 의지가 있었다면 네네. 그래 그럼 공매도 개선 어떻게 할 건데 불법 공매도 어떻게 잡을 거고 기울어진 운동장 어떻게 시정할 거야.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건 좋습니다. 네네네. 자,
국제 계속해서 이제 경제지나 이런 데서는 소위 선진국 지수 여기에 굉장히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는 것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장기적으로 빠져나갈 거다. 근데 오늘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도 매수를 많이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것도 다 이 증권사 쪽에 있는 기관들 쪽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미칠 영향이 있나요? 장기적으로 외국인 투자자한테는 저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정책은 제가 보기에는 일시적으로 주가가 튀고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은 시장의 불안정성을 확대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치명적인 실수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금 제도가 급격히 바뀌니까 외국인 네. 투자자들은 정보에 빠르잖아요. 그거에 적응하느라고 지금 일시적인 행태를 보이는 거고요. 네. 제가 보기엔 외국인 투자자들은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똑같은 비판의 반복이지만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정말 일관성 없는 왜냐하면 이 정부의 스탠스가 이게 아니었잖아요. 네. 이게 아니고 오직 바뀐 거는 총선에서 패했다 뿐이 없잖아요. 아직 안 패했습니다. 예, 왜 이러세요? 예. 보궐에서 패했다는 것 보궐에서 예. 네. 외국인 투자자들은 벌써 판단을 끝냈을 수도 있어요. 되게 앞뒤 안 맞는 정책.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지금 당장 이제 외신에서 나오는 게 예를 들면 예. 블룸버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한국이 이제 그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태롭게 할 것 이런 네. 얘기도 했고요. 또 네. 짐 로저스 유명하신 분이죠. 우리가 통일만 되면 세계 1등이 될 것 같다라고 네, 그렇게 얘기했던 얘기하신 한국 분이죠.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봤던 그분도 이번 조치는 굉장한 실수 이렇게 평가가 나왔고 뭐 로이터도 앞으로 MSCI 선진국 편입 지수에 선진국 지수 편입에 굉장한 장애가 될 것 이런 평이 나오면서 네. 장기적으로 이게 만약에 계속 6개월, 7개월 계속 간다? 이것은 뭐 좋은 거는 당연히 아닙니다. 아니, 일단 네. 8개월입니다. 내년 6월 달까지. 가봐야 아는 거니까요. 예, 네. 그 이후에도 지속될지 그 이후엔 지속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딱 이게 시기가 총선용이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기에 딱 맞는 시기에 예. 이 공매도 전면 금지가 이루어졌다. 자, 그런데 물가가 지금 한은에서 예측했던 물가보다도 더 많이 지금 올라가고 있어. 한은은 10월 달 되면은 물가가 안정세로 내려갈 거다, 더 내려갈 거다 이랬는데 계속 오르고 있단 말이죠. 근데 재정 풀면 물가가 더 올라갔고 서민들이 너무 힘들어진다라는 얘기를 대통령이 가지고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정부가 재정 풀면 서민들이 물가 때문에 더 고통받습니까? 네,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예. 제가 아주 짧게 예. 하면 일단은 지금 물가가 오르는 거는 재정, 소위 말하는 수요 측면의 충격이 아니고요. 네. 공급 충격입니다. 공급 충격. 그러니까 농산물 가격하고요. 원유 가격 그런 것들은 데이터로 나타나니까요. 네. 지금 현실에 대한 분석이 일단 틀리셨고요. 아. 그러니까 그런 가격이 오른 거지. 국민들 주머니에 호주머니에 돈이 많아서 물가가 오르는 게 아니다. 네. 근데 왜 재정 풀면 국민들 주머니에 돈 많아지니까 물가 오른다는 엉뚱한 대책을 내놓느냐. 이 말씀이신 거죠? 예.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예. 제가 기사를 읽어보니까 대통령이 예. 갑자기 전두환 정권의 경제 정책을 들고 나왔어요. 김재익 경제수석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것도 팩트 체크 하나만 해드리면 네. 당시에 1970년대에 저희 재정 증가율은 지금 저희 재정 증가율에서 뭐 한 10년 보면 5에서 코로나 때 많을 때 한 9% 정도 증가해요. 네. 그때 재정 증가율은 매년 30에서 40%입니다. 와, 나라 살림이 30에서 40%씩 늘어났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때는 재정을 일정 정도 긴축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 정책은 시대적 상황에 맞게 해요. 네. 왜 갑자기 1980년에 전두환 정권의 정책을 저는 이거를 옆에서 찔러주는 참모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박평론 물가가 오르고 인플레가 오를 때는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거든요. 수요 사이드에서 봐야 될 거냐, 공급단에서 봐야 될 네. 거냐인데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공급단에서 문제가 큰데요. 네.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게 너무 유치하고 재정 정책을 쓰지 않으면서 알겠습니다. 뭐 실명제로 공무원 하나씩 임명하면 되지 않느냐는 거. MB 때 실패했던 정책 또 재탕하고 있거든요. 네, 신박한 경제 이창민, 박시동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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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